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얘기했었고, 특히 기술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내용 세부적으로 어땠나요? 네, 이 FOMC에 대한 결과를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예상 문제 알려줬는데요. 예상 문제 30문제 주고 여기서 10문제 나온다라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 다 풀어본 사람들이라면 시험에 나온 10문제 다 맞출 수 있었던 만큼 이번에 FOMC에 대한 결과는 시장에서 모두 예상했던 대로 25bp를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항상 이 FOMC가 끝나고 나면 이 파월 의장의 입을 우리들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이 멘트까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좋게 끝났지만 장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용과 제조 지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인과 이직 보고서,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대한 니즈가 이 사업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근데 제조 지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에서는 3개월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준선 50을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확장하고 있는 거고, 50을 아래로 가면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47.4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ISM PMI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거보다 FOMC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바로 붙였습니다. FOMC에서 25bp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환호할 만큼 좋은 멘트인지까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은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편에서 전일 상승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지금 25bp를 올렸죠. 그러면 4.5에서 4.75입니다. 여기에서 이 적절한 제약적인 스탠스를 위해서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하겠다는 아니에요. 추가 금리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맥스가 두세 차례 인상이죠. 인상에 대한 논의를 두세 차례 해서 두세 차례 모두 다 인상하자 그러면 0.5에서 0.75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한 번만 빼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0.25 한 번에서 0.5% 이렇게 25bp에서 50bp를 올린다라면 시장은 이제는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1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환호했던 이유는 5%냐 5.25%냐를 크게 본 게 아니라요.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베팅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주식 투자에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미국에서 본다면 테슬라를 필두로 했던, 그리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이제는 거의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연준 추가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완화된 상황에서 이 AMD가 실적 좋게 나왔죠. AMD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MD가 12.6%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2%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반도체 소비로 인해서 호실적이 나왔었는데, 반도체 업종이 초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차도 좋았습니다. 1월 자동차 판매량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역시 미국의 사실 내수 판매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해외와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국내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국내도 자동차 판매량이 상승합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국내 상승률보다
해외 상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주고 있죠.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 이 센티멘트를 가지고 센티멘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발언들, 좀 발언에서는 좀 해석할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표를 좀 보다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NDF 이 역외 환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 11원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나올 예상이 되는데 전일 국내가 1231원 30전입니다. 근데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221원 15원이거든요. 한 10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작년 4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1,400원 넘었을 때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어느새 1,200원에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환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을 거의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커스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살짝 경기 침체, 이 얕은 경기 침체와 얕은 고용에 대한 침체, 이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경기와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 올리겠습니다. 5%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를 한 번 더, 경기가 살짝 떨어지고 있으니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살짝 왔는데 심하진 않은 상황, 시장이 기대한 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전자 중심의 반도체 섹터 수급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까지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로 줄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연결고리에서 봐야 될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쪽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연결시키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전일 미국 시장만 보면 반도체 또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반도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자동차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은 굉장히 심했고요. 작년 상반기도 완성차, 차량 주문하면 1년 기다리는 거가 거의 일상이 됐죠. 대고가 많은 차량들도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도체, 차량 반도체, 다른 뭐 부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더 차량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많이 기다리는 차량은 뭐 1년 훨씬 넘게 기다리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량 반도체도 그렇고요.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차량들, 뭐 해외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가격은 이제 할인이 거의 안 들어갔죠. 그래서 가격이 좋아져 있는데 이 차량 판매 대기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차량을 받고 있다.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마진이 안 줄어들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동차의 시장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미국, 유럽, 중국이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중국이 거의 막혀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풀립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사실 자동차주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가 다 같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차량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간다라는 자동차 업황 얘기였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미리 좀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아 관련해서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가 이 현대차와 기아 국내에서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해외 판매죠. 근데 국내 기아의 국내 판매량도 3%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해외에선 10% 가까운 그런 이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한 9% 정도, 1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 이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는 이유가, 물론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들, 외국인들 국내 지금 주식 사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라면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 기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현대차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계획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매입 규모를 5천억 이내에서 자사주 매입한 뒤에 50%를 소각하겠습니다. 50%는 사내 유보하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라는 부분,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있는데 기아의 이런 전기차 생산 속도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상황이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한 4배 정도 수준의 PER이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까지 더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높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가격이 지금 121선 살짝 부딪히고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121선까지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만 원이거든요. 바닥권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실적 좋고 주주환원 정책까지 본다라면은 추가 상승,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기아가 어제 이제 4%, 현대차 1% 올랐고 거의 69,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21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네, 121선이 굉장히 사실은 이 지지선으로도 좀 강하게 작용하고요. 저항선으로도 강하게 작용하는 게 121선입니다. 지금 121선이 기아에 있어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121선에 몇 번 부딪혔습니다. 121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횡보를 할 수는 있지만 121선을 지금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1선 돌파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사실 저는 길게 보면 좀 더 높은 가격까지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도 원래 기아가 8만 원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원래의 자리까지 8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단기적으로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아 지금 69,500원인데요. 단기 8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한 가지만 또 좀 추가해서 여쭤보면은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국내 기술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칠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짧게만 생각을 하면 나스닥이 코스닥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빅테크가 좋다 그러면 국내는 코스피도 같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이에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미국에서 빅테크가 좋았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반도체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메타가 좋았다고 국내에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기술주가 좋았다 그래서 국내에서 무조건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이어질 때는 미국에서 올랐던 종목하고 좀 다이렉트로 연결이 좀 쉬운 종목들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들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사실은 이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 장비주들,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좀 밀접하게 실적이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테마가 엮이는 종목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적이 연결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하고 2차전지 소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렇게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건 기아입니다.
자, 어제 4.0%는 69,5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 대응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